네, 안녕하세요. 대체에서 강의하고 있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대체에서 강의하고 있는 CNA 초등부 강사 박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CNA 교육의 강점과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문해력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것도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문해력에 관한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해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연봉 2.7배, 취업률 2.2배, 건강까지도 2배가 차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해력이란 무엇이며 오늘날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해력이란 단어의 의미만을 파악하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요구되는 문해력이란 단지 주어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과 정보, 텍스트를 찾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해력이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과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에는 우리의 삶과 세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읽고 글의 정보를 이해하며 이것을 나의 경험과 배경 지식과 연결지어 나의 말과 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더불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능력까지 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해력은 아이들 성적 향상의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문해력을 강조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의 어휘력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어휘력 문해력 논란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우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문맹률이 낮은 것과 문해력은 다른 문제인데요. 문제가 됐던 사례와 관련된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음, 실제 있었던 사례인가 싶지만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사흘 연휴가 되었다는 기사에 사흘이 아니라 3일이 아니냐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휘력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휘는 문해력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휘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AI와 인간이 대결하고 수많은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며 각종 기기가 주는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간다움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을 정립하고 그것을 내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능력은 나의 의견을 명확하고 조리 있게 말과 글로 전달하는 능력인데요.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각양각색의 어휘를 알고 있을 때 여러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휘력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 문해력도 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아이들을 논술지도 하면서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과 글의 맥락 파악 능력이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기능적 문해력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정확한 문해력, 즉 비판적 문해력은 학년이 낮아질수록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해력의 부족은 당장에는 교과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학업 성적 저하로 나타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계약서, 각종 공문서, 아이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지문 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문해력 평가 결과 학년 수준 미달은 27%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해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교실의 읽기 문해력 격차가 많게는 5년이나 난다고 합니다.
이는 문해력의 차이에 따라 심각한 학습 능력 격차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 실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1년에 70권 이상의 독서를 하는 글을 잘 읽는 사람들과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으며 글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글을 읽게 했을 때 나타나는 뇌의 상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안에 곳은 뇌의 앞부분인 전점두엽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뇌에 있어서 전반적인 집행통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전두엽이 관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뇌의 기능이 붉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반대로 잘 읽지 않는 집단의 뇌 기능은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을 읽을 때의 뇌의 활성화 차이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글에서 읽는 지식과의 관계를 유추하는 상위 과정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더 세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독서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성장 단계 특징에 따른 알맞은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2학년은 사회성이 형성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발달되며 상상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짧고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이 있는 문장을 읽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밥이 많은 글을 읽히기보다는 그림이 많은 이야기책을 읽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은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고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능력이 함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의견에 말대답을 하거나 반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글 중심의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학년에서 6학년 시기에는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며 이른 아이들은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독서를 통한 세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은 배경 지식과 경험을 주어진 글과 연결짓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양한 책을 읽고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아 범주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NA 학년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기에 맞는 단계별 독서 훈련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 연간 프로그램을 통하여 CNA에서 어떻게 단계별 독서 훈련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학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직업 및 다양한 자기계발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자신감과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 달까지는 통합교과 논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통합교과 논술 국어에서는 한자성어, 속담 익히기, 자주 틀리는 맞춤법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어휘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코로나 키즈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하고 사회성이 함양되어야 하는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놓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피치 훈련 강화라든가 토론 수업 강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들을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주력 프로그램은 여기 빨간 색깔 네모에 보이시는 것처럼 CNA 오디세이 프로그램입니다. CNA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먼저 5월 달에는 각 단계별 문제 해결 훈련을 통해서 사고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면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도서와 연계해서 비판적, 논리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도록 사고 심화 과정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확장시켰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스피치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학년에서부터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5학년과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5학년 주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수업이 먼저 1월, 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 2월 달, 7, 8월 달로 나누어서 1, 2월 달에는 전근대 수업이 진행되고 7, 8월 달에는 근현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와 연계시킨 통사뿐만 아니라 인물, 사건, 문화를 중심으로 한 테마사 스토리텔링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역사라는 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어떻게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토론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말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대팀의 의견을 비판하는 연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또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논술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별 글쓰기를 해봅니다. 꼭 논설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래의 글을 써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6월달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6학년 주력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많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논어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고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교를 통한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논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예비 중일 과정으로서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7월 달에는 자신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고전 문학 단편 소설, 수필, 시와 같은 문학 집중 수업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문학 이론을 미리 먼저 체험을 해보고 또 이러한 문학 작품들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해보기 등 다양한 문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사회지리 과학기술과 같은 비문학 도서를 읽으면서 전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임기 내 3대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 교육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논서 수령 비중을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되었지만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이비 교육입니다. 아이비 교육이란 토론과 탐구에 기반을 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 시간 내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기회를 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기주도적인 자세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데에서 21세기 교육을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도 인재 선발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교육 방식입니다. 대구와 경기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도 아이비 교육을 하는 탐색학교를 31곳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으로 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수능을 보는 시기에는 논서수령 수능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아이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CNA 독서토론 논술 첨삭의 4위일체 수업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4위일체 수업 안에 아이비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일깨우고 수동적인 지식 수용자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지식 발굴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CNA 학생들이 10월 1주차에 수업한 6학년 워크북을 바탕으로 아이비 수업이 어떻게 CNA 수업에 녹여져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아이들이 고전 문학을 1, 2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1주 차에는 토끼전 수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워크북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교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주 차의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책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독후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독서 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독서 노트는 중학교 올라가서 수행 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키워드를 적는 건데 이러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떠오르는 단어를 적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
문학책을 읽고 떠오른 주제를 생각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을 써보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써보고 기억에 남는 문장과 느낀 점을 써보고 이 책에 대한 도서평가까지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과 또 독서를 통한 배경 지식 확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경 제시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 문단을 꼼꼼하게 읽고 중심 문장을 찾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해력까지 길러질 수 있도록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고요. 1주차에는 토끼전을 읽었기 때문에 이 토끼전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토끼라는 캐릭터가 민중의 어떠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토끼전은 우화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이 우화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려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앞에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났으면 주제와 관련한 비문학 독해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시문을 읽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독해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휘력을 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구성을 통해서 한자 성어까지 익힐 수 있도록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이제 독서 퀴즈 문제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좀 고민하시는 게 이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문의도 주시는데 이 앞에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독서 퀴즈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워크북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배경 지식 확장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제시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독해 문제라고 해서 독서 퀴즈 관련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고전 문학의 어떤 이론적 특징을 알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나와서 아이들이 고전 문학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스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텝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토끼전의 특징이 우화소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민중이 동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우화소설을 선택해서 우화소설이 쓰여졌다라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캐릭터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직접 서술형으로 써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음, 특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단계별 훈련을 통해서 이 문학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보고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 성격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왔을 때 각 캐릭터들이 어떠한 당시에 계급들을 상징하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각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래서 스스로 비판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발표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토끼전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결말이 다른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말이 다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이 다양한 이본을 살펴보면서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다 서술형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이들이 바르게 문장 표현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도록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워크북 숙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문장력 같은 것들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이제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입장 1과 2로 나뉘어서 토론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토론 준비표를 아이들이 준비를 해와서 각각 입장을 나누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세다 토론이라는 방식을 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쟁점을 나누어 가지고 그 쟁점에 맞는 뒷받침 근거를 아이들이 준비해 오면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 이렇게 4인 1팀으로 구성된 팀을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해보고 상대팀 의견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수업을 통해서 사고력도 확장시켰고, 또 이것을 말로도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는 이제 주로 두 개의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 반에 맞게끔 선택하셔서 논술 지도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원고지에다 글을 쓰고 나면 1대1로 첨삭 교육을 받고 또 다시 쓰기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C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내신이나 수행평가에 중학교에 올라가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CNA 교육이 어떻게 내신과 수행평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치 서운중 친구들의 시험 문제인데요. 저희가 아까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예비 중일 프로그램으로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 중에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편 소설들을 다보는 소설 다보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소설 다보기 시간에서 이렇게 작가 시점과 같은 문학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한 문학 이론을 직접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소설 다보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이라는 그 소설을 아이들이 읽고 그 고무신의 서술자 가 어떠한 시점으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서술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서훈중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객관식 유형으로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일 과정인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을 미리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학교 내신 평가에서 많은 부분 이런 문학 이론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숙지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후기를 받았습니다.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중학교 논서술형 수행평가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논서술형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채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주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조건에 맞추어서 제대로 제시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NA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독해 제시문도 앞에 나와 있어서 계속해서 독해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워크북 내에 다양한 텍스트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각 문단을 해석하고 또 워크북 내에 서술형 문제들이 다 이렇게 조건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조건에 맞추어서 문장을 써야 하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선정 도서 목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 2학년 때는 글밥이 많은 글보다는 이제 그림책 위주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달에는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미난 비문학 도서와 그다음에 문학 도서가 함께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5학년과 5학년 3%반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에는 정치, 사회, 경제, 법이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법과 관련된 도서들이 선정되어 있고 또 2주차에는 이렇게 영상 수업을 통해서 관련 주제
맞는 영화를 보고 아이들이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6학년들 같은 경우는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3% 반이 나와 있는데 CNA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과 3% 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반과 3% 반이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긴 하지만 선정도수와 워크북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수업 시간도 30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심화 사고력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학업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한 반에 구성되어 있으면 서로 이제 자극을 받아서 토론 수업이나 글쓰기 수업 같은 것들이 좀 더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 시험을 통해서, 성적 이 된 친구들이 이제 3% 반에 가서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CNA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